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의 차이점.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우리 교재는 없네. 그럼 칠판에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것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해야 되는 것 차이점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 시기, 언제 설명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확인 설명 대상, 확인 설명 방법, 위반 시 제재.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 전에.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계약서 작성 시, 필기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뭐 요약집 이런 거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필기. 근데 심심하면 이제 몇 번 듣고 나면 심심하거든요. 재미도 없고 다 아는 거고 이러면은 필기라도 하는 게 낫겠죠. 안 그러면 잠 오니까. 근데 필기를 안 해도 상관없다고요. 제가 뭐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보니까 필기 잘한 사람, 필기 못한 사람 누가 더 합격 잘하겠어요? 선악을 구분할 수 없더라고요. 그거하고 합격률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필기 잘하는 분도 합격하는 경우 있고요. 필기 안 하는 분도 합격하고. 그 취향입니다. 공부 방법은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가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뭐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저 길가에 보니까 그런 게 또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성격에 따라서 그런 데 들어가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무조건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공부는. 자, 확인 설명 대상은 취득 의뢰인 일방입니다.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된다고요. 쌍방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만약에 학원 이거 팔아야 되는데 원장님한테 책상이 몇 개다, 학생이 몇 명이다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죠. 아파트 파는데 주인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주인한테 뭐 상태, 도배가 깨끗하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죠. 그래서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서 교부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쌍방입니다. 쌍방. 거래 당사자는 쌍방이고 확인 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출 융자 1억 받았는데 다 갖고 지금 500만 원 남았다 하던데요. 이거는 설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확인 설명 잘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설명은 했는데 확인을 못했잖아요. 확인. 들은 거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달하는 건 확인 설명이 아니에요. 확인 설명은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돼요. 그냥 들은 거 전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진짜 500만 원 남았는지 그거는 금융거래 확인서, 뭐 채무 확인서 이런 거 은행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런 걸 떼가지고 확인해야 되고요. 근데 그거 확인해도 의미가 없어요. 현재 피담보채무액은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채권 채금액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500만 원이지만 또 대출을 해버릴 수 있다고. 건저당 옛날에 설정해 놓은 거 가지고. 그러면 건저당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있죠. 건저당의 경우는 그래서 현재 피담보채무액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채권 재고 금액을 설명해야 된다고요. 또 언제라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계속적 거래에 건저당을 설정하잖아요. 주로. 근데 우리 아파트 대출 받으면 거의 건저당 설정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저당권 설정하는 게 아니고.
교부하는 확인 교부하는 거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이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됩니다. 위반시 제재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다. 의무 없는데 안 해도 되는데 확인 설명하면서 잘못 설명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엉터리로 설명하면 자격정지 사유라고요.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할 의무 없고 교부할 의무 없고 보존할 의무 없습니다. 소공은 의무가 없다. 근데 개공이든 소공이든 서명 날인은 해야 되죠. 당해물을 수행했으면. 서명 날인 안 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이제 교재 23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확인 설명 의무자 개공이 설명해야 됩니다. 개공인데 법인의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소공은 할 의무 없다고 했죠. 의무는 없는데 괜히 하다가 잘못 설명하면 자격정지라고 했잖아요. 할 수는 있습니다. 소공은. 자, 238페이지 양가로 2번 시기는 첫 번째 줄에 중개 완성되기 전에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라고.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맨 밑에 상대방 누구한테 설명해야 되냐. 두 번째 줄에 칠판에 다 적어놨잖아요.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죠. 상방에게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239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그 동그라미 2번에 벽면 및 도배 상태인데 벽면 및 도배 상태를 벽면 바닥면 이걸 하나 더 넣으세요.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요거 하나 적어 놓으라고요. 바닥면이 올해 1월 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바닥면의 상태. 원래는 바닥면에 균열이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 설명하라고 했는데 협회에서 반발해가지고 바닥면의 상태 눈에 보이는 것만 설명하면 돼요. 균열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장판 다 뒤집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닥면의 상태만 깨끗한지 보통인지 이런 것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린터는 6번에 있죠. 6번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프린터 6번 맞습니까?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이나 예정 금액이나 같은 말이에요. 시세라고 했죠.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오늘 문제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작년에 기출문제 나왔고요. 확인 우리 교재에 239페이지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확인 설명할 내용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내용하고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게 뭐가냐면 2번에 바닥면의 상태 지금 적어놓으라고 했잖아요. 바닥면의 상태는 정보 공개는 안 하고 확인 설명만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왼쪽에 토지 이용 계획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7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 다음에 8번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그리고 오른쪽에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8번에 공시지가
동그라미 하시면 동그라미 한 개 5개입니다. 5개가 공통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2번에 있잖아요. 2번. 오늘 문제 2번에 있죠. 5개. 5개 조금 전에 이게 책에서 동그라미 했죠. 이런 뭐 이렇게 지금 2번처럼 이렇게 어렵게 안 내고 좀 더 쉽게 나왔는데 저는 몇 개인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객관식에서 이렇게 어렵게 연습을 해야 이제 실제 시험에서 좀 더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5개가 되겠습니다. 답이. 자, 그 다음에 240페이지 확인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확인 설명하는 방법.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줄 240페이지 맨 뒤에 근거 자료 제시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권리관계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공법상 이용 제한이라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240페이지 맨 밑에 241페이지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상태에 관한 자료 임의성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누구한테 요구하냐? 상대방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에 되어 있는데 벽면 뒤에다가 바닥면 하나 더 넣으면 되겠죠.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물어보는데 도배가 깨끗한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매도인, 임대인은 응해야 된다, 불응해도 된다? 시험에 나오면 불응해도 되죠. 시험에 나오면 불응해도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응하면 저기 뭐라고 불응해도 되는데 4번 두 번째 줄 불응한 경우에는 세 번째 줄에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형광펜으로 색칠하세요. 시험에 설명하거나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숨은 그림 찾기 아니고 이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계속 보니까 금방 틀린 걸 찾아내는데 처음 보면 하고 대신에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X 문제 냈다고요.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그 세입자한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나도 모른다 하고 적어주면 된다고요. 그럼 계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현업은 못한다고. 이거 법대로 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 현업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친화력을 발휘해서 남자분들한테는 그냥 오빠 이렇게 하면 돼. 나이 많든 적든 오빠 하면 돼. 저도 와이프가 갑자기 오빠 이러면 긴장돼. 무서워. 몸이 부들부들 떨려. 이게 또 뭘 원해서 이러는가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긴장해가지고 의미를 파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되는데 말 안 하고 뭔가 오빠하고 한참 있으면 뭘 원하는지 빨리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빨리 말해야 돼. 그거 보고 뭘 원하는지를 알고. 진짜 어려워요. 그게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을 것 같아. 네, 불응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2페이지 소유자 등의 확인입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 제시 요구할 수 있다. 신분증 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게 없다가 신설됐는데 신설된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는 법령의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어요.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물론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그 동국대학교 실무교육, 연수교육 강사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다 읽어봤어요. 강의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게 신설됐다고 법령의 규정을 두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인데요. 확인설명서 서식이 그게 맨 밑에 보니까 4개가 있죠. 아까 여기 칠판에 1, 2, 3, 4 4개 있다고 했잖아요. 4개 서식이 있다. 243페이지 맨 위에 누가 작성한다고 칠판에 적어놓은 거 이거 지금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작성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는 두 번째 줄에 책임자가 해야 됩니다. 다만 소속공개사는 할 의무는 없지만 할 수는 있다고 했죠. 소속공개사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작성 못합니다. 자, 양가로 2번 작성 시기 언제 한다? 계약서 첫 번째 줄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 작성한다. 양가로 3번 법정서식 4가지 종류가 있다.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입니다. 밋입니다. 밋.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 확인설명서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244페이지 맨 밑에 지금 이 칠판을 다 적어놨어요. 여기 쌍방교부 한다고 적어놨잖아요. 쌍방교부 적어놓은 것 244 맨 밑에 쌍방교부입니다. 교부는 쌍방교부, 설명은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245페이지 양가로 2번 확인설명서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3년 보존해야 되는 거 우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나요? 7번에 있네요. 7번. 동그라미 7번, 8번. 7번이 확인설명서, 8번이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이라고 돼 있죠.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6번.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 밑에 있는 거 칠판에 다 적어놓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246페이지 그 맨 밑에 판례 1번에 보니까 무료 중개 행위 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지 여부. 예, 돈 안 받아도 확인 설명해야 된다고. 중개보수 안 받아도. 중개보수 안 받아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무조건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설명해야 된다.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설명해야 된다. 다 X입니다. 무조건 확인 설명은 어떤 경우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게 처음에 입법 예고될 때는 우리 은행 같은 데 뭐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설명 들었음 이렇게 자필로 적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협회 개업공개사들이 반발해가지고 그거는 안 했더라고요. 입법 예고할 때는 설명 들었음 이것도 자필로 적도록 돼 있었어요. 설명서에. 근데 지금은 설명 들었으면 안 적지만은 뒤에 자필 사인은 다 하도록, 서명은 날인은 하도록 돼 있잖아요. 248페이지 계약서 작성입니다. 민법에서는 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죠. 구두계약도 계약이죠. 여러분들이 배우자하고 합격하면 1억 주기로 한다. 정지조건부 계약했으면 말로만 한 거 줘야 돼?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된다고요? 그 텔레비전에 나왔던데요. 그 로또를 친구가 계속 사고 있으니까 친구 7명이 그거 왜 사냐? 되지도 않는 거 쓰잘데없는 짓 왜 하냐? 이래서 되면 너가 1억씩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당첨 1등 됐어요. 당첨금이 세금 떼고 나니까 7억이에요. 한 명씩 1억 준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하나도 할 게 하나도 없어. 친구들 다 주고 나면. 친구들이 소송 제기해서 1억씩 달라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더라고요. 판례는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줘야 된다. 계약서 쓰진 않았어요. 근데 젊은 애들이 계약서는 안 썼는데 이게 동영상을 찍어놨더라고요. 동영상을 찍어놔가지고 영상에 다 준다는 게 찍혀 있어요. 증거가 있다고요. 그 여러분 그래서 저도 로또 잘 사는데 와이프한테 1억 줄게 이렇게 하지 다 준다 소리 안 해. 다 준다 했다가는 잘못하면 다 뺏긴다고. 진짜로 준다 했으면 줘야 돼요. 다 주냐 자꾸 물어도 난 다는 안 되고 1억까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요. 말 조심하라고 그래. 녹음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지체 없이. 와이프는 다 녹음기를 켜놓고 그게 휴대폰 어플에 자동 녹음되게 해놨더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잘못하면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거든 법정에서. 법을 공부하면 나한테 불리한 증거는 없애고 유리한 증거는 남기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부부간에도 너무 그래서 100% 오픈하면 안 되겠더라고. 비밀을 다. 그래버리면 나중에 그게 약점돼가지고 오히려 소송할 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자, 계약서 작성 24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작성 의무자 개업공개사가 작성해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작성 안 해도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작성해야 되고요.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안 하고 구두로 해도 계약 효력은 있다고 했죠. 단지 처벌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49페이지 작성 시기 중개 완성되었을 때 작성합니다. 중개 완성이라고 하면 계약 성립이 되겠죠. 양가로 3번 계약서 서식, 법정 서식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만 법정 서식 없다고요?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는 건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시험에 나왔는데 답은 거래계약서라고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그래서 양가로 3번 시험에 많이 나왔네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인데 주어를 바꿔서 시험에 냈어요. 협회는, 등록관청은, 시도지사는 X.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거 없습니다. 양가로 4번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9번에 있습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같이 시작.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우리 교과서하고 다른 거 이거 그 밖의 약정이 교과서는 9번에 있는데 저는 순서를 바꿨죠. 교과서하고 달라진 게 순서만 바뀌었어요. 이거 하나만. 그 밖의 약정. 그 다음에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시험에는 그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밑줄 치놓으시고요.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자,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적으면 안 된다. 이중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취소. 우리 프린트 53번 맨 밑에 표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3번 표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4번 맞아요? 이중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취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0페이지 양가로 6번 서명 및 날인인데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죠.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누가 서명 및 날인하냐? 개업공개사가 하는데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면 책임자,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251페이지 계약서 메뉴의 쌍방교부입니다. 쌍방교부하는 게 3개입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증명서류 3개만 쌍방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행법상. 그래서 지금 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하면 파일에 넣어가지고 3개 주잖아요. 계약서, 확인설명서, 그 공제증서하고 이렇게 3개 주잖아요. 그 쌍방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공제증서를 잘 안 줬는데 요즘은 잘 줘요. 개업공개사들도 워낙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계약서 보존 5년 보존입니다. 우리 프린터 43번에 동그라미 3번, 4번, 5번, 6번 4개가 5년 보존입니다. 41번에 동그라미 3번 3, 4, 5, 6 4개잖아요. 5년 보존해야 되는 게. 나머지 공인중개사법에는 계약서 하나밖에 없고요. 5년 보존이. 나머지는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5년 보존이죠.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요. (252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 자,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칠판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은 세 가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두 번째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작년에 비재산상 손해 배상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물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견연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청구를 하는데, 지급 신청을 누가 하느냐면 손해배상은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기관에 청구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입증 서류가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되었을 때에는 판결문, 승소, 판결문 또는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급 청구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하고요. 지급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 우리 프린터 49번에 1번에 있습니다. 재보정 설정해야 되는데 재보정은 보정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입니다. 다시 가입이고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하면 됩니다. 부족분을 보전하면 된다. 구해시험에 보험 공제는 보전하고 공탁은 다시 가입해야 된다. X로 구해시험에 1997년도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1억을 가입하는데 개인 같으면 1억 가입하면 서울보증보험은 10만 3천 원이고 협회 공제료는 19만 8천 원입니다. 19만 8천 원인데 만약에 5천만 원 손해배상했으면 5천만 원에 대한 공제료 9만 9천 원만 내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다시 19만 8천 원 내고 가입해야 된다고요? 왜? 지금 이거 보험료 공제료 내놓고 5천만 원이면 오히려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은 손해봤잖아요. 손해봤는데 또 9만 9천 원만 내고 가입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아주겠냐고요. 근데 공탁은 현금을 1억을 맡겨놨는데 5천만 원 손해배상했으면 부족한 5천만 원만 더 갖다 맡기면 된다고요. 또 1억을 새로 갖다 맡겨야 되는 건 아니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어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공부를 한 지 오래된 분도 있고 지금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개별 과외가 아니라서 100% 모든 사람에게 맞춤 과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면 또 아직도 4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더 해야 되잖아요. 5, 6월, 7, 8월, 9, 10월 3번 더 남았네. 이번까지 해서 4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니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보정 설정 방법입니다. 보정 설정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협회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다가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반드시 하나만 가입해야 된다. 3개 중에 3개 다 가입해도 된다. 답은 다 가입해도 되지. 우리 교과서 261페이지 261페이지 양가로 2번 설정 방법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하여 업무 보정을 설정해야 한다. 시행령 24조 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행령 24조 1항에 택일하여 이런 말 없어요. 택일하여 택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만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X입니다. 이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없기 때문에 책이 틀려도 이게 안 고치고 있는데요. 택 2 해도 되고 택 3 해도 돼.
국민들한테 피해 보는 건 없잖아요. 많이 가입해봐야. 원래 민법에 보면 법 해석은 한목적성, 법 제정 목적에 합당하도록 해석해야 돼요. 그럼 시행령 24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하나를 택일하여야 한다 이런 말은 없고, 이 말은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세 개 다 가입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너무 또 심려치 마십시오. 그거 뭐 시험에 나왔으면 책을 고쳤겠죠. 어쨌든 근데 현실적으로 두 개, 세 개 가입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1억 이상인데 1억 이상 가입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1억 이상이니까 1억 가입해도 되고 2억 가입해도 되는데 2억 가입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그건 현실적으로 2억 가입한 사람은. 협회 지부장, 지회장 뭐 이런 거 간부하는 사람들 대체로 2억 가입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2억 가입하면 그 손님들한테 어필이 돼. 나는 2억까지 다른 데 1억 가입했는데 나 2억 가입했으니까 만약 손해 생겨도 2억까지 배상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그건 또 셀링 포인트로 활용이 되더라고요. 1년에 뭐 1년 공제료거든요. 1년에 19만 8천 원 더 내면 된다고요. 또 올해 계속 가입하면 조금 할인해줘요. 5년인가 연속해서 가입하면. 그 싸게 가입하려면 서울 보증보험을 하면 되는데 저는 뭐 협회 공제만 가입해봤어요. 싼 거보다는 협회 그 회원이 협회가 잘 돼야 된다 생각하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2억 가입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이제 어차피 이제 내년부터는 또 이게 2억으로 다 올랐어요. 올해 시행까지만 1억이라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2배로 올랐다고 이게. 올해 시험에는 올해께 나오니까 괜히 2배 올란 거 말을 괜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거나 가입을 해도 되고요. 단 공탁을 한 공탁금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3년 동안 회수 불가능하다. 못 돌려받는다. 우리 프린터 46번에 11번에 있습니다. 46번에 11번.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금액입니다.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인 경우에는 올해 시험까지는 2억입니다. 2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개인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돈은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에 충격받았어요. 저도 사실은. 경기도 오산 궐동에서 개업공개사가 사기쳤어요. 세입자들한테 전세라고 1억 받아가지고 40명한테,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50만 원, 60만 원 주다 돌려막기 하다 몇 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돈 돌려막기 못하니까 터졌어요. 40억 손해를 입혔어요. 손님들한테. 그 보험금 청구하려고 막 데모하고 세입자들 모여가지고 1억 공제금 청구하려고 하니까 협회 고문 변호사가 1억 청구하면 각각 1억 주는 게 아니라 40명에게 합해서 1억 준다. 그럼 1인당 250만 원. 근데 너그 소송하면 소송비, 변호사비 최소한 300만 원 더 들어갈걸? 알아서 하려면 해라 소송. 결국 못했어요. 알아보니까 맞거든. 그 변호사들한테 알아봐도 250만 원 받으려고 변호사비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 할 수가 없잖아요. 1인당 사고 난 건에 대해서 무조건 1억씩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1년 동안 100건 손해입힐 수도 있잖아요. 100억 줘야 되잖아요. 그럼 한 개업공개사한테 예를 들어서 100건 손해입히면 보험 가입 기간 동안 총 합계가 1억이에요. 한 개업공개사당. 그래서 현실적으로 손님들 입장에서 보면 받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손해배상 받기가.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입니다. 보정 설정 시기는 우리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있는 거 56번 보겠습니다. 프린터 56번에 보면은 56번에 보정 설정 시기, 처음에 개업할 때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또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업무 개시 전이지만 등록 전 교부 전입니다.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이 아니라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죠.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제출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그 다음에 4번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입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이라는 말은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중간에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동차 보험도 뭐 삼성 다이렉트 화재 가입했다가 흥국 화재로 뭐 바꿀 수 있어요. 중간에 만기 끝나기 전이라도.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시험에 만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된다. 15일 이내 가입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만기 끝나는 날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만기 끝나기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는 12시간, 12시간 이상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근데 우리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면 되고요. 6번 손해배상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하면 됩니다. 교과서를 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금 책에 있는 걸 다 했고요. 안 한 게 뭐가 있냐면은 263페이지 맨 밑에 안 했는데요. 3번 보정설정 신고인데 양가로 1번 보정설정 신고 해야 됩니다. 원칙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보정기관이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신고 안 합니다. 다 통보합니다. 협회에서 가입했다고 등록관청으로 팩스 보내더라고요. 원칙 신고, 예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그런 것도 한번 나온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은, 말이 좀 이상한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것이 아닌 것은, 이거 보정설정 신고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가 보정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할 때 손해배상 책임 보정설정 신고서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맨 밑에 5번 보정 관련 설명 및 교부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밑줄 치세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중개 완성된 때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여기 이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하잖아요. 요건 중개 완성된 때. 도배가 깨끗하다 이런 거는 계약하기 전에 설명한다고요. 근데 손해배상은 계약하기 전에 손님한테, 계약도 안 한 사람한테 제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는 서울보정보험에서 손해배상 해줍니다 이런 말 하면 지금 나한테 사기치려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 체결되고 나서 설명하면 된다고요. 미리 설명할 필요 없다고.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되고요. 뭘 설명해야 되냐면 1번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입니다. 보장금액이 뭐냐 얼마냐면 2억, 개인 1억입니다. 1억까지는 협회 공제금 지급됩니다. 이 말은 하면 되는데 제가 1년에 19만 8천 원 공제료 내놨습니다. 이런 말은 하면 돼요? 안 돼요?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도 됩니다. 해도 거짓말한 건 아니니까 해도 상관없어요. 보험료, 공제료는 설명할 필요 없고 물론 해도 위반은 아니고요. 공제금, 공탁금, 보험금은 즉 타는 돈은 설명해야 된다고요. 제가 손해 입히면 1억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하고 보험금하고 다르잖아요.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지만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 없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 내는 돈, 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타는 돈이죠. 자, 그 다음에 266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아까 칠판에 다 적어놨어.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칠판에 다 설명했습니다.
267페이지 맨 밑에 위반시 제재입니다. 보정 미설정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할 수 있고 안 하면 의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268페이지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험 가입은 하고 설명을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예 가입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68페이지 맨 밑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예치 권고 제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세요.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계약금 등자 행항편으로 색출 좀 하시고요.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입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계약금 등입니다. 계약금 등.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은 민법에서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을 해야 됩니다. 동시이행이라는 것은 등기를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이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잔금을 받고 있죠. 매도용 인감증명서라든지 뭐 주민등록 초본 이런 거 줘야 되죠. 소유권 이전 하려면.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동시행을 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거래 간행이 안 하고 있죠. 법적으로 동시행이란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86조. 그럼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순간 잔금을 치르는 게 동시행이라고요. 근데 미리 선의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매수인이. 그래서 잔금도 불안하니까 이제 바로 매도인한테 안 주고 공신력이 있는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문제가 있을 때 계약금 등을 떼이지 않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매도인에게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치기관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우리 프린터 16번 맨 밑에 있습니다. 예치기관이 3명이고요. 예치 명의자입니다. 예치 명의자는 그 우리 프린터 16번에 보면은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신체 보전. 코로나 안 걸리도록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 지금 하루에 400명 넘게 죽고 있더라고요. 사망률은 낮기는 낮죠. 왜냐하면 60만 명 걸리는 데서 400명 죽으면 0. 몇 %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채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프린트 16번에 있죠. 맨 밑에.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때에는 개업 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겠어요? 실비는. 이게 예치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자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 받아요. 예치 수수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고요? 매도인 중에서 매수인이. 예, 우리 프린트 52번에 그게 16번인가요? 15번 16번에 있나요? 52번에 15번 16번에 있네요. 55번 52번에 15번 16번 16번이죠. 지금 요거는 16번 매수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나온 게 예치 명의자가 아닌 것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매수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이런 게 틀린 답이었어요. 개공은 신체 보전 이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예치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2명입니다.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을 매도인은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수령을 못하면 매도인도 이거 계약금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계약을 할 수도 있죠. 집 이사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미리 받아가가지고 이중매매 등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떼먹게 되면 그때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도 위험보험료를 받고 반환보증서를 써준다고요. 그래서 그 비용도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약금 등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도. 그리고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고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리고 예치 명의자 7명, 개공은 신체 보전, 그 다음에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으니까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3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